그리고 광자력 빔! 가슴에 LED를 켜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눈에서도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입을 한번 벌려볼까요? 짠! 와우! 입 안쪽까지도 빛이 새어 나오네요. 오늘 리뷰는 바로 CCS 토이즈의 마징가 제로 오리지널 에디션! CCS 토이즈의 이벤트 한정판으로 발매가 된 마징가 제로입니다. 이전 발매됐었던 마징가 제로의 컬러 바리에이션으로 색감이 훨씬 더 좀 진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무게감이 더 많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곧 있으면 판매가 된다고 하고요. 24년 12월 7일부터 시작하는 AGF 2024에서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으로는 36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가볍게 박스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전의 마징가 제로랑은 다르게 요즘 CCS 토이즈의 상자처럼 바뀌었어요. 이제 골판지 상자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름이 쓰여져 있고 싹 열어보면 제로로 돌아가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안쪽에 패키지 이미지가 있는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도 화려하네요. 오, 우측 아래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쓰여져 있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거를 들어 올리면 안쪽에 그렇지. 이 느낌 좋아요. 이렇게 커버를 벗기면 안쪽에 이제 내용물이 나오는 그런 형태죠. 안쪽에는 블리스터에 아이언 커터부터 이펙트 같이 들어가 있고 쭉 꺼내볼까요? 스티로폼에다가 박스만 바뀌었다 뿐이지 들어가 있는 블리스터라든가 이런 구성은 똑같네요. 스티로폼의 본체 그리고 작은 블리스터 이펙트 동일한 게 들어가 있죠.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거대한 블리스터에 제로 스크랜더라든가 베이스 안쪽으로도 아이언 커터가 흔적이 보이네요. 그러면은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구성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먼저 볼만한 게 이런 베이스류일 것 같아요. 로켓 펀치용 베이스입니다.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양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베이스 자체는 다 쇠로 되어 있고요. 무게감이 확 실릴 수 있도록 아래만 딱 이렇게 무겁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바닥면에는 진마징가 제로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자바라 형태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높낮이 조절 자유롭고 각도 조절 되게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에 있는 틈새를 여기다 끼워서 올려둘 수도 있죠. 그리고 로켓 펀치용 이펙트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립을 해보죠. 중간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게 가만 보면 안쪽에 조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 조인트를 이 뒤에 있는 구멍에다가 맞춰서 끼워줍니다. 잘 맞춰 조립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팔에서 발사하기 직전에 이렇게 막 불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고, 뒤에 이제 완전한 불꽃 이펙트 다 넣어주면은 베이스 위에 올리는 거죠. 이제 발사된 후를 표현하는 거죠. 그라데이션으로 도색도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로켓 펀치에 달아줄 아이언 커터 4개가 들어갑니다. 큰 사이즈의 아이언 커터 파츠고요. 4개 전부 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봐도 깔끔하게 합쳐지는 모습 보여지죠. 이게 오리지널 에디션이 되면서 색깔의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기존 거 일반판도 가지고 왔어요. 짠! 색감 차이가 확 나네. 훨씬 더 중후해졌네요. 칼날도 보면은 더 어두운 컬러가 쓰였고, 가운데 있는 것도 좀 더 이제 메탈릭에다가 광택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색깔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마징가 제로의 기본 상태에서 사용할 아이언 커터입니다. 아까 큰 것과는 또 사이즈가 달라요. 모양도 좀 달라요.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사이즈 차이가 꽤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중소라고 보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조인트를 통해서 팔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컬러가 당연히 바뀌었겠죠. 이따가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이언 커터용 팔 외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구멍이 없는 팔 외장이기 때문에 아이언 커터를 끼울 수 있는 구멍 있는 외장으로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이제 오리지널 에디션이 되면서 색깔이 와우. 그리고 한 세트 있는 전지가동 손입니다. 모든 마디마디가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디를 가동시켜서 주먹을 쥐는 것도 가능하고요. 엄지손가락에는 볼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방향이라든가 이런 꺾어주는 것도 멋들어지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손등부터 해서 역시나 오리지널 에디션이 되면서 색감이 훨씬 중후해졌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징가 제로에는 교체용 손등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 손등 손목 방향의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손등을 이렇게 빼고 손등을 교체해주면은 이제 손목 쪽에 공간이 생기면서 손을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손 다 손등 교체 파츠가 있다는 거. 다음은 제로 스크랜더. 거기에 맞는 등 조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큰 사이즈의 제로 스크랜더. 성인 남성이 쥐어도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을 하는 이 사이즈감이 정말 좋죠. 제로 스크랜더도 오리지널 에디션 되면서 바뀌었을까 싶어서 비교를 해보면 이쪽은 특별히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클리어 레드의 색감도 똑같은 것 같고요. 안쪽에 메탈릭 도색되어 있는 것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쪽은.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내부의 디테일이죠. 안쪽에 메탈릭 컬러로 도색되어 있고 그 겉에 이제 클리어가 씌워져 있는 형태의 디테일인데 이 부분이 역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안쪽 반대쪽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등 조인트를 끼우기 위한 구멍이 존재하고요. 언제 봐도 참 좋은 사이즈네요. 그리고 미리 끼워놓긴 했지만 이 흉부 방열판입니다. 박스 열면은 이제 본체에선 떨어져 나와 있는 유닛이기도 한데 배터리 팩 겸 LED 유닛입니다. 그래서 방열판 쪽 클리어 파츠 내부에 아주 멋들어지게 내부 디테일 들어가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화려하죠. 그러면서도 뒷면에도 디테일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패널 라인들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오리지널 에디션답게 색깔도 훨씬 중후한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네요. 그 뒤쪽으로 해서 이제 LED 유닛 겸 밑에는 배터리 박스인데 처음에는 절연 시트 끼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끼워져 있거든요. 이거 빼주시면 되겠고요. 배터리는 LR41번 3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개선된 부분 중 하나예요. 기존 걸 가지고 와볼게요. 일단 비교, 간단한 비교. 자, 왼쪽이 일반판입니다. 해서 클리어의 색감이 좀 다르네요. 이쪽은 내부 좀 이제 컬러가 바뀌면서 이렇게 됐으려나? 뒷면 컬러도 훨씬 어두운 컬러를 쓰고 있잖아요. 오리지널 에디션이. 근데 클리어는 조금 더 밝아진 느낌이네요. 가방 보니까 안쪽이 다르네. 기존 일반판은 안쪽에 이렇게 무슨 벌집 무늬 마냥 저 안쪽에 보이죠. 방울방울 점점점점 찍혀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오리지널 에디션은 하얀색 판이 깔려 있어요. 의외로 또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네요. 그래서 더 밝아 보였구나. 밑색이 흰색이구나 지금. 그리고 LED 유닛 비교입니다. 기존 일반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냥 접지를 위한 철판들이 올라와 있죠. 일반판 같은 경우는 LED 온오프가 터치식이었어요. 등에서 터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시 배터리를 조금 잡아먹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오리지널 에디션이 되면서 버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게 버튼이거든요. 이거 버튼 누르면 이제 LED가 켜지는 방식. 한 번 더 누르면은 서서히 불이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지는 방식.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자석이 심어져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접지하는 코드가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기존 게 이 등에서 터치식이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눈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걸 켜고 가슴에 끼워주면 눈에도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기존의 터치식 방식을 이제 없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통에 끼워줄 때는 그대로 흉부 안쪽에 잘 맞춰서 슬라이드로 끼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액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도 기존 거랑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진마징가의 로고가 금박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요 쇠 기둥 자체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쇠 기둥도 짧은 것과 긴 것 두 종류가 들어가고요. 마징가한테 장착시켜줄 이제 디스플레이용 조인트 들어갑니다.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죠. 요 베이스 위에 올리라는 형태로. 그리고 이 바닥에 사용할 제로 스크랜더용 조인트입니다. 스크랜더를 탑승하고 있는 느낌을 만들 때 그때 사용할 조인트입니다. 이따 액션 볼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마징가 제로 소체를 완성을 해줘야겠죠. 양손을 가지고 와서요 그냥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가슴은 앞에서 꼈잖아요. 손 양쪽으로 쫙 껴주면 주먹도 쥐어주면 마징가 제로 준비 끝! 치긴 한데 이러면 뭔가 마징가 제로의 분위기가 안 살죠? 이제
마징 파워 각성 빡 해가지고 팔에 아이언 커터가 돋아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걸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물론 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언 커터가 안 달려있는 깔끔한 팔도 꽤 보기는 좋습니다만 아쉽죠 역시. 그래서 손을 먼저 빼고 바로 뒤에 있는 이 팔 외장을 이렇게 벗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날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이 틈이 있는 파츠로 갈아 끼우기 전에 아이언 커터를 먼저 양팔에 달아줄 건데 요 벗기고 나면 드러나는 이 합금으로 된 디테일도 꽤나 보기가 좋죠. 그래서 양옆에 있는 사각형 구멍에다가 아이언 커터를 바깥쪽에 중 사이즈, 안쪽에 소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외장을 씌우고 손을 끼우고 이래야 제로지.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도록 합시다. 이래야 제로죠. 완성됐습니다. 제로의 소체. 그러면 본격적으로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CCS 토이즈의 마징가 제로는 제가 이미 한번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게 가장 궁금했었는데 일단 구성 차이는 없었어요. 그죠? 구성 차이는 딱히 없었지만은 이제 외장에서 오는 이 컬러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에디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철옹성 같은 검은색, 역시 마징가는 이런 광택이 있고 새까만 색이 또 이게 매력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러면 비교를 위해 이전 거 일반판을 짠. 이건 차이가 꽤 큰데요? 이게 기존 일반판도 상당히 어두운 검은색 계통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리지널 에디션 가니까 와우, 진짜 새까매지긴 했구나. 그 외에도 일반적인 외장 부분들, 이제 메탈릭 컬러 쓰였던 부분도 훨씬 어두운 컬러가 쓰이면서 무게감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와우. 아이언 커터의 색깔 변화도 훨씬 어두워지면서 되게 강해 보이네요. 엄청 강해 보이네요. 요런 식으로도 차이가 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쭉 한번 둘러보면은 근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느끼는 게 광택이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검은색 쪽에 광택이 들어가면서 기존 일반 버전 같은 경우는 약간 무광틱한 검은색, 근데 이제 오리지널 에디션은 광택이 있는 유광 형태로 한 검은색, 요런 차이도 있겠네요. 그쵸? 빛 반사되는 게 좀 다르죠, 느낌이. 근데 저는 역시 그래도 마징가 하면은 검은색의 유광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둘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둘 다 매력이 달라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리지널 에디션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소소하게 바뀐 부분도 있어요. 아까 방열판은 안쪽에 하얀 색깔 바탕이 덧대졌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긴 했잖아요. 이제 골반 쪽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금색 부분이 정말 메탈릭 골드로 도색되고 끝이었거든요. 오리지널 에디션은 그 부분이 클리어로 바뀌면서 내부에 디테일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금색이기만 한 건 아닌 거죠, 이제. 그리고 가만 보니까 머리에 파일더 부분이죠. 이 빨간색도 훨씬 더 진해졌네요.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비교는 이쯤 하고 외형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마징가 제로 특유의 그 흉폭한 얼굴,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린 게 또 포인트였죠. 개인적으로도 CCS에서 그 부분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입까지 벌어지니까 안쪽에 붉은 색깔 도색도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해서 입까지 벌어지니까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징가 제로 하면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파일더 디테일인데요. 파일럿을 이 파일더 째로 삼켜서 이렇게 마치 뇌처럼 만들어진 이 머리 쪽의 디테일은 지금 봐도 참 좀 애가 살벌하면서 무서운 존재다? 라는 느낌을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파일더의 붉은색도 좀 어두워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판이랑 간단하게 보면은 일반판이 확실히 톤이 밝죠. 훨씬 더 색감이 검은색이 더 들어간 느낌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눈의 금색, 그리고 눈 주변의 라인은 붉은색으로 도색이 다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이라인도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형태고요. 콧등부터 이어지는 눈 주변 같은 경우는 역시 검은색으로 도색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양옆에 있는 금색깔의 뿔이라든가 그 앞에 나와 있는 요 갈고리처럼 보이는 부분도 아주 멋들어지게 조형이 되어 있네요. 뒤통수 역시 라인이나 이런 거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몸통 살펴봅시다. 흉부의 방열판이야 아까 쭉 봤고 확인했으니까
복부 쪽으로 바로 가볼까요? 예, 복부에도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것 같은 외장 디테일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복근을 연상시키는 느낌이랄까? 그런 부분 좋았고요. 마치 이빨처럼 보이는 이런 뾰족한 디테일들도 굉장히 멋있죠. 여기에 허리 라인도 잘록하게 안으로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골반으로 내려가는 부분에도 디테일이 이것저것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고, 겨드랑이 쪽도 이 검은색 외장의 패널 라인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합금으로 된 어깨 쪽 관절 디테일도 좀 눈에 띄고요. 등으로 가보면 목을 감싸고 있는 외장과 함께 등 외장, 개인적으로는 등이 굉장히 넓어 보여서 그게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외장의 각진 형태는 놓치지 않아서 멋진 라인도 아주 잘 표현되어 있고요. 허리 같은 경우도 잘록하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패널 라인들이 이것저것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뭐 외장 컬러도 뭐 아까 계속 봤듯이 어두컴컴하니 아주 그냥 무게감 있어 보여서 그것도 좋죠. 그리고 어깨 쪽도 보면은 둥근 어깨 표현을 하면서도 좀 굴곡이 있는 형태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좀 더 들어간 형태의 어깨 외장, 푹 파여있는 부분에 이제 색깔이 다른 프레임 컬러가 쓰였다거나, 그리고 겉에도 이렇게 굴곡이 조금 더 있다거나, 외장도 좀 더 각진 형태 살짝씩 들어가 있는 그런 디테일도 볼 수가 있고요. 팔 같은 경우도 이제 어두운 컬러를 통해서 외장 굉장히 무게감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 가만 보면 색깔이 투톤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의 패널 라인 기준으로 색깔이 좀 다른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드러나 있는 관절은 합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팔 같은 경우도 라인도 라인이지만 패널 라인들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뒤가 있습니다. 팔꿈치에는 외장이 좀 더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골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 금색이었던 부분이 클리어 퍼스로 바뀌면서 안쪽에 디테일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아까 이제 방열판처럼 내부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겉부분 자체는 매끈해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깔끔한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안쪽으로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디테일이 이렇게 잘 떠오르는 거거든요. 클리어 밖으로. 개인적으로는 잘 바뀐 부분이다 라고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디테일 들어간 게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골반의 외장도 전체적으로 어두운 컬러의 외장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 이 옆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죠. 여기가 원래는 투톤이었어요. 일반 판을 보면은 이제 검은색 계통의 컬러에다가 투톤 외장으로 해서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게 투톤이 아니라 원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골반 뒤쪽도 뭐 깔끔한 외장 디테일들 보여주고요. 역시나 노출되어 있는 고관절은 다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허벅지, 아무래도 컬러가 어두워지면서 되게 단단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그런 이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허벅지 안쪽의 디테일과 바깥쪽의 디테일이 서로 다르다는 게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허벅지 뒤쪽으로도 이렇게 관절이 살짝 보이는 그런 모습의 깔끔한 형태네요. 나머지 부분이 역시 단단해 보이는 컬러여서 진짜 보기가 좋네요. 마징가 하면 역시 이런 어두운 검은색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진짜 오리지널 에디션 되면서 그게 극대화된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서도 다리 자체에도 패널 라인 이것저것 들어가면서도 안쪽으로 파여있는 디테일들도 도색이 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리 옆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패널 라인 쭉 정강이까지 이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발 같은 경우도 의외로 굴곡이라든가 패널 라인 많거든요. 특히나 요 발꿈치 쪽만 보더라도 발바닥과 발등 라인은 또 색깔이 다른 형태, 발바닥에도 디테일 멋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색깔이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 자체는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돌아가고 편하게 들고 숙일 수 있는데, 드는 부분은 좀 약한 편이에요. 아래쪽에 추가적인 관절이 있는 건 아니라서 지금 보이는 정도가 다 움직이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몸 안에 있는 관절이 앞뒤 가동도 해주고요. 상하 가동은 따로 없지만 그래도 팔을 옆으로 아주 크게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팔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 이제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팔의 회전부, 당연히 어깨 바로 밑에 존재하는데 팔 하박도 회전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회전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 통해서 이렇게 아주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이 팔 상박 회전하는 부분 여기가 좀 타이트한 편이에요. 움직일 때는 팔 아래쪽 잡는다고 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위쪽을 잘 잡고 천천히 돌려주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손 자체는 이제 축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앞에 축이 있으니까 손목을 안으로 꺾거나 바깥쪽으로 꺾거나 할 수 있는데, 바깥으로 꺾을 때는 아까 소개했었던 이 손등 교체 파츠 쓰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면은 손을 바깥쪽으로 꺾는 게 거의 안 되잖아요. 이때 손등을 교체해주면은 이제 중간에 공간이 생기면서 공간만큼 딱 이제 손목을 바깥으로 꺾을 수 있죠. 그리고 허리는 축관절로 해서 편안하게 허리 회전시키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리를 크게 앞으로 숙일 수 있습니다. 흉부 하나, 옆구리 쪽에 하나 해서 이중으로 허리 숙여지고요. 아래쪽 관절을 통해서 허리를 이렇게 뒤로 드는 것도 가능하죠. 참고로 스윙은 흉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골반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힘을 줘야 되거든요. 조금만 힘 주면 이렇게 허리가 스윙하는 걸 볼 수 있죠. 좌우로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상당히 타이트한 편이에요. 움직일 땐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고관절은 요 스커트 부분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들어주면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다리 앞으로 드는 거 90도 이상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크게 들어지고요. 옆으로 드는 거 편안하게 90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들 수가 있죠. 축이동 기믹이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허벅지 자체도 이렇게 크게 안쪽으로도 바깥쪽으로도 회전시킬 수 있고, 무릎은 역시 이중관절로 해서 아주 크게 굽혀지는 무릎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무릎 쪽에도 이렇게 내부 프레임이 노출되게끔 연동 기믹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합금으로 된 통으로 된 무릎 관절 볼 수도 있고, 다시 편하게 펴주고요. 그리고 발목은 뭐 당연하지만 회전 가능하고, 안쪽으로 꺾는 거 은근 많이 꺾입니다. 발목을 바깥으로 회전시킬수록 더 많이 꺾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뒤로 뻗거나 앞으로 굽힐 때는 이제 발바닥도 가동을 하죠. 그래서 무릎 꿇기도 생각보다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축이동이 없더라도 다리가 많이 들어지는 편이니까요. 자, 그럼 제로 스크랜들 달아줄 건데, 와, 등발. 와, 겁나 멋있네. 일단 등 정중앙에 있는 여기 경첩이 하나 보이죠? 이 밑에 손톱걸이가 있으니까 살살 이렇게 빼주시면은 외장이 이렇게 빠집니다. 이 빠진 자리에다가 스크랜더 조인트를 이렇게 장착. 그 바깥쪽에 제로 스크랜더 완성! 마징가 제로! 역시 마징가 제로 하면은 제로 스크랜더가 등에 고정적으로 붙어 있어야죠. 그죠? 이게 따로 떼놓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역시 스크랜더를 달아야 또 진면목이 나오네요. 이 볼륨감, 이 제로 요런 느낌도 좋고요. 멋있다. 역시 제로. 와, 이게 볼륨감이라든가 이게 뭐 압도되네요. 역시 제로가. 뒷모습도 상당히 멋있고요. 그럼 이 상태로 액션 포즈도 조금씩 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제로 하면은 바닥에 있는 것보단 역시 공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다리를 살짝 벌려서 고관절에 있는 외장을 이렇게 벗겨줍니다. 그리고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외장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공중에도 띄워봤습니다. 역시 제로 하면 또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뒤에 거대한 제로 스크랜더를 등에 메고, 그리고 아이언 커터를 달아줄 건데 잠시 팔을 빼도록 할까요? 잠시 빼고, 아이언 커터를 끼울 때랑 같습니다. 손 빼고요, 외장을 벗기고, 먼저 껴놨던 거 빼고 그 자리에 교체만 해주면 돼요. 끼우는 것도 간단합니다. 잘 껴주고 다시 외장으로 덮어주고 주먹 끼우고, 이렇게 아이언 커터 포즈! 대표 포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거보다 아이언 커터는 더 커야겠지만 25cm가 넘어가는 마징가의 아이언 커터이려면은 일단 기존의 패키지로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 로켓 펀치 이펙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뒤에 큰 거 빼고 팔꿈치 분리. 팔꿈치 외장 있는 부분이 이펙트의 빈 공간에 가도록 해서 이펙트를 껴주고, 그리고 원래 뒤에 이펙트 있던 자리를 팔꿈치를 껴주면 이렇게 팔에서 불을 뿜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펙트를 양쪽 다 적용해주면 요런 느낌. 양팔 다 이렇게 불꽃을 뿜고 있으니까 굉장히 박력 있죠. 그리고 아이언 커터를 발사! 베이스 통해서 이렇게 스탠드에 올린 상태지만 적절한 높이라고 할까요? 나쁘지 않은 높이로 이렇게 전시해 둘 수가 있어요. 자바라니까 이렇게 각도를 좀 편하게 이런 식으로 좀 더 꺾어주는 것도 괜찮은 각도를 만들 수 있죠. 편한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스탠드 올렸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각도를 확 꺾어버리면은 이게 위에 올려놓은 상태 이 틈새에다 끼워놓긴 했지만은 잘 중심 맞춰서 이렇게 살짝 끼워놓은 거라서 이게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끼워놓은 게. 그래서 너무 기울이면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쪽도 이펙트 크게 나와 있으니까요. 무게중심을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우악 벌리면서 로스트 허리케인 하면서 입에서 회오리를 허리케인을 무지막지한 위력으로 뿜어내죠. 연출상으로는 이 로스트 허리케인만으로 지구가 멸망 직전이었나 멸망을 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광자력 빔! 가슴에 LED를 켜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눈에서도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입을 한번 벌려볼까요? 짠! 와우! 입 안쪽까지도 빛이 새어 나오네요. 다음은 브레스트 파이! 조명도 조금 꺼주니까 LED도 더 밝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상체만 좀 확대를 해봤는데 멋있다. 이 특유의 흉부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잘 보이고요. 버튼을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이렇게 해서 짠! 딴! 서서히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졌다가 켜졌다가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얼굴은 가만히 있는데 흉부만 마치 숨 쉬듯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네요. 이거 멋있긴 하다.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자, 그러면은 제로가 스크랜더에 타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줄 건데 일단은 스크랜더 잠시 빼놓고 베이스도 가지고 와서 이 쇠 기둥 빼줄게요. 빼준 다음에 기둥을 짧은 걸 쓰면 좋겠지만은 짧은 거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로를 바닥에 세워놓을 때 이 짧은 걸 쓰면 딱 맞고요. 지금은 긴 거 그대로 쓸게요. 해서 이제 기둥을 끼우기 전에 이 스크랜더 조인트를 먼저 끼우고 그 위에 기둥을 끼워줍니다. 제로 높낮이를 조절할 때는 이 위에 있는 제로 조인트를 이렇게 밑으로 좀 더 내려주면 좋겠죠. 다음은 이 스탠드를 통과시켜서 스크랜더를 밑에다가 고정시켜줍니다. 자, 이러면 준비가 끝났고요. 그렇게 해서 포즈를 잡아주면은 이렇게 스크랜더 위에 올라타서 적을 잡아쥐고 브레스트 파이어로 녹여버리려는 그런 포즈의 제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포즈에 따라서 이 조인트의 높낮이를 좀 바꿔주면은 딱 맞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CCS 토이즈의 한정판 마징가 제로 오리지널 에디션 리뷰를 해봤습니다. 더 검게 변한 외장과 그 철옹성 같은 모습 아주 무게감 있고 보기가 좋습니다. 일반판과 비교하더라도 구성은 똑같고요. 이제 외장 컬러가 이제 더 진하고 무게감 있게 바뀐 거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큰 변화를 못 느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비교해놓고 보니까 역시 달랐어요. 이 검은색이 더 진해지니까 더 마징가스럽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외장 검은색 쪽에 광택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더욱 마징가스럽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저 터치식의 LED 온오프가 처음에 대단한 호평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액션 피규어에서 그것도 로봇에서 LED 온오프가 터치야 하는 건 진짜 놀라운 포인트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온오프 터치 때문에 배터리가 계속 조금씩 쓰이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던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버튼식으로 바뀐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역시 CCS 토이즈답게 조형 자체 역시 멋있고요. 제로 스크랜더 큼지막하니 좋고요. 사람이 딱 쥐어도 어색함이 없을 만한 그런 사이즈잖아요. 그리고 소소하게 바뀐 부분들 골반에 클리어 옐로우가 됐다든가 아니면은 방열판 안쪽에 흰색 바탕이 더 깔렸다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제가 일반판에서도 좀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베이스 각도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베이스는 수평이거든요. 그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살짝 좀 앞으로 꺾어주거나 뒤로 좀 더 들어주거나 그러면은 더 많은 각도의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